안녕하세요. 산골소년입니다. 지난해 치자 삽목을 많이 했어요. 10cm 풀분에 500개 정도 했어요. 그 해에는 꽃도 잘 피고 뿌리도 잘 나오고 해서 내년엔 예쁜 꽃으로 나눔 좀 많이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겨울도 건강하게 잘 보냈어요. 그런데 웬걸? 봄에 물을 한번 말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인지 몰라도 500개나 되던 치자 묘목이 살기 귀찮다고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모두 말라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아이들은 노지에 심었다가 혹시라도 나눔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봄에 화분에 옮긴 아이들인데 이번엔 또 육실할 꽃을 한 놈도 안 피웠어요. 아,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그래서 치자 관리를 유튜브에 찾아보니 삽목 성공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관리와 개화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제 비서와 나눈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똑똑한 비서 한둘은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첫 번째 질문. 작년에 삽목한 치자나무가 웃자라기만 하고 꽃을 안 피워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에 꽃 필 수 있는 가지치기 방법은? 띠띠란 AI가 대답합니다. 참고로 AI가 띠띠란 것은 주인이 띠띠라기 때문입니다. 치자나무는 당년에 새로 자란 가지가 아니라 전년도에 형성된 꽃눈에서 봄, 여름에 꽃을 피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6, 7월 꽃이 진 직후나 늦어도 7월 중순 이전까지 가지치기를 끝내야 다음 해 꽃눈이 형성될 시간이 확보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치부책 꺼내서 적어두세요. 현재 7말 8초, 휴가의 극성수기죠? 이때 가지치기를 크게 다듬는 수준으로 진행하면 올해 새로 올라올 꽃눈까지 전부 잘라나가 버려 내년에도 꽃을 전혀 볼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웃자란 치자나무를 관리하며 내년에 꽃을 보시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돈. 전체적으로 싹둑 자르는 강전정, 대대적인 가지치기는 내년 꽃이 진 직후 6, 7월로 미루셔야 합니다. 다만 너무 웃자라서 수영이 엉망이라면 아래 범위 내에서만 살짝 다듬어 주세요. 도장지 순식간에 위로만 쑥 자란 길쭉하고 얇은 가지만 가볍게 정리. 웃자란 가지의 끝부분만 살짝 집어주듯 순지르기 끝만 잘라내어 위로 자라는 에너지 소비를 막아줍니다. 통풍을 방해하는 속가지 정리. 나무 안쪽으로 촘촘하게 파고들어 햇빛을 가리거나 바람을 막는 아주 가느다란 가지, 병든 가지만 바짝 제거해줍니다. 좀 덜 중요한 두 번째, 내년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꼭 해줘야 할 환경관리. 치자나무가 꽃을 피우지 않고 웃자라기만 한 이유는 대부분 햇빛 부족과 질소 비율이 높은 비료가다 때문입니다. 햇빛양 늘리기. 가지치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햇빛을 하루 최소 4에서 5시간 이상 충분히 받아야 가을 동안 꽃눈을 제대로 만듭니다. 비료 조절, 질소 줄이고 인산칼륨 늘리기. 잎만 무성해지고 위로 자라게 만드는 질소 성분 비료는 당분간 중단하세요. 아니, 아예 주지 마세요. 꽃눈 형성과 뿌리 발달을 돕는 인산과 칼륨, 함량이 높은 비료 또는 골분 개화용 영양제를 아주 적게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주기 조절. 흙이 항상 젖어 있으면 계속 위로 자라려는 성질이 강해집니다. 겉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흠뻑 뱉어지게 주는 방식으로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올바른 치자나무 가지치기 연간주기. 6, 7월 초 꽃이 진 직후 메인 가지치기 시기. 이때 원하시는 모양으로 전정하고 웃자란 가지를 크게 잘라줍니다. 잘라낸 자리에서 여름 동안 새로 나온 가지에 가을 동안 꽃눈이 맺힙니다. 8월엔 가지치기 절대 금지, 꽃눈이 손상됨. 올해는 자르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시고 햇빛을 듬뿍 보여주어 나무마디를 짱짱하게 다지는데
집중하시면 내년에 건강한 꽃봉오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인데 지금 가지치기에도 괜찮을까? 네, 오늘 7월 30일 7말 8초까지는 가지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치자나무의 꽃눈은 8월 중순 이후부터 가을 사이에 형성되기 때문에 7월 말인 지금은 내년 꽃눈이 잘려나가지 않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잘라주셔야 잘린 자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 가을 동안 내년 꽃눈이 안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치부책에 꼭 적어주세요. 안 그럼 듣는 것과 다르게 낼름 까먹어요. 내년의 꽃을 꼭 보기 위해 오늘 작업하실 때 아래 세 가지 핵심 규칙만 기억해 주세요. 1. 오늘 꼭 지켜야 할 가지치기 방법. 기다랗게 웃자란 가지 줄이기. 위로만 껑충하게 자란 도장지는 아래쪽의 잎을 두세 쌍에서 대여섯 장 정도 남기고 과감하게 중간을 잘라주세요. 남은 잎자루 부근에서 새순이 나와 가을에 꽃눈을 만듭니다. 속가지와 약한 가지 정리. 나무 안쪽을 복잡하게 가리고 있는 가늘고 힘없는 가지, 꼬인 가지는 바짝 잘라내어 나무 내부까지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세요. 가지 밑동까지 너무 싹둑 잘라 잎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들면 새순을 못 올릴 수 있습니다. 자르는 가지마다 최소한의 잎은 남겨두고 잘라주셔야 합니다. 2. 가지치기 직후 필수 관리. 오늘 가지치기를 마치신 후에는 다음 두 가지를 바로 해주셔야 내년 꽃이 보장됩니다. 첫 번째, 햇빛 듬뿍 주기. 가지를 친 직후부터 8월, 9월, 10월까지 하루 최소 4, 5시간 이상 햇빛을 직사광선으로 받게 해주세요. 햇빛이 부족하면 새순이 또 웃자라기만 합니다. 그럼 가지치기 또 하셔야 해요. 하하. 두 번째, 비료 조절. 지금부터는 잎만 무성하게 만드는 질소 비료는 피하시고 꽃눈 형성을 돕는 인산 칼륨 성분이 많은 개화용 비료 또는 골분을 엮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 요약. 8월로 넘어가기 전인 오늘 웃자란 가지를 잎 몇 장 남기고 다듬어 주시고 바로 햇빛을 듬뿍 보여주시면 내년에 예쁜 치자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손가락에 장을 지집니다. 내년이 삽목동이 상년차인데 그런 꽃은 얼마나 많이 피어? 삽목 3년 차라면 나무 전체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본격적인 피크에 들어서는 시기입니다. 치자나무는 삽목 후 1, 2년 차까지는 뿌리와 가지를 내느라 세력을 넓히는데 집중하지만 3년 차가 되면 뿌리 체계와 나무 묵질화가 완성되면서 꽃 피우는 수량과 화력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내년에 기대하실 수 있는 꽃의 양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7월 말에 가지치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잘린 자리에서 새로 받아낸 가지 끝마다 하나에서 3개 정도 꽃봉오리가 맺히게 됩니다. 1, 2년 차와의 차이. 1, 2년 차 때는 가지 끝에 한 송이 겨우 피거나 건너뛰는 가지도 많았겠지만 3년 차부터는 세력이 좋아서 외목대나 소품 수영 기준으로 수십 송이 이상의 꽃을 터뜨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3년 차 치자꽃의 특징. 꽃 크기와 향기의 농도. 유목, 어린 나무 때 피는 꽃보다 꽃잎이 훨씬 두껍고 크기와 화형이 짱짱하게 나옵니다. 진한 치자 특유의 향기 성분, 에센셜 오일도 훨씬 풍부해져서 바람이 불 때마다 온 집안이나 마당에 향이 진하게 진동합니다. 개화 기간 유지력. 뿌리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꽃 봉오리가 도중에 노랗게 떨어지는 낙화 현상이 줄어들고 꽃이 필 때 끝까지 힘있게 피어 있습니다. 3. 내년 폭풍 개화를 결정짓는 가을, 겨울 한 끗 차이. 3년 차의 잠재력을 100% 끌어올리려면
이번 가을과 겨울에 딱 두 가지만 챙겨주세요. 1. 가을 햇빛 8월에서 10월. 지금 가지를 치고 올라오는 새순에 꽃눈이 빽빽하게 박히려면 가을 햇빛이 보약입니다. 베란다나 야외에서 햇빛을 가장 잘 받는 명당에 두세요. 2. 겨울 저온 철이 12월에서 2월까지. 치자나무는 수국놈들과 같은 일가친척이어서 겨울에 너무 따뜻한 실내에만 있으면 꽃눈이 중간에 퇴화합니다. 영상 0도에서 5도 안팎의 서늘한 뒷베란다나 계단 아래 잡동사니 쌓아두는 그곳,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지하창고 등에서 겨울을 나게 해주셔야 꽃눈이 잠에서 깨어나 내년 봄에 일제히 꽃을 터뜨립니다. 한 줄 요약. 삽목 3년 차는 치자나무가 나 이제 어른 나무야 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올해 가을 햇빛만 잘 보여주시면 내년 5, 6월에는 가지마다 빽빽하게 올라온 향기로운 흰 꽃을 제대로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키는 한 40cm 정도 자랐고 10cm 포토에 두세 개씩 심어 놓았는데 분갈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키가 40cm나 자란 치자나무가 10cm 포트 하나에 두세 포기씩 있다면 지금 당장 빨리 분갈이나 포기 나누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10cm 포트는 어린 묘목용 작은 화분이라 키 40cm짜리 치자나무 두세 그루가 뿌리를 내리기엔 터무니없이 좁습니다. 미어 터질 겁니다. 흙 속이 뿌리로 가득 차 숨을 못 쉬고 뿌리 엉킴, 영양과 수분이 턱없이 부족해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내년에 피울 꽃눈을 만들 기운까지 뺏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빨리 분갈이를 안 해주시면 가을로 갈수록 하엽이 노랗게 떨어지고 웃자람만 심해져 또 내년 수국놈들 같이 깻잎 치자가 되어 꽃을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분갈이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1. 한 화분에 한 포기씩 독립시키기. 포트에서 털어낸 뒤 엉킨 뿌리를 조심스럽게 풀어서 반드시 따로따로 일식물 1화분으로 독립시켜주세요. 두세 그루가 붙어 있으면 서로 끄댕이 붙잡고 햇빛과 영양을 뺏어 먹기 위해 쌈박질만 하다가 다 같이 약해집니다. 2. 화분 크기는 지름 18에서 20cm, 6에서 7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키가 40cm면 뿌리 세력도 꽤 큽니다. 한 그루당 지름 18에서 20cm 정도의 여유 있는 화분에 옮겨 심어주셔야 뿌리가 마음껏 뻗고 몸집을 늘립니다. 3. 뿌리 손상 최소화하며 포기 나누기. 흙을 억지로 다 털어내면 뿌리가 상해 몸살을 심하게 앓습니다. 포트에서 쏙 빼낸 뒤 엉킨 흙덩이를 물에 살짝 적셔 살살 달래가며 뿌리가 덜 찢어지게 한 포기씩 분리해 주세요. 분갈이 후 필수 케어. 그늘에서 3, 4일 휴식, 옮겨 심은 직후 물을 밑으로 흘러나올 때까지 흠뻑 주고 3, 4일 동안은 직사광선이 안 드는 반음지에 두어 뿌리가 새 흙에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햇빛으로 볶기, 뿌리가 안착한 뒤 약 4에서 5일 후에는 다시 햇빛이 가장 잘 드는 명당으로 옮겨 보약인 가을 햇빛을 듬뿍 받게 해주시면 됩니다. 산골 소년님, 오늘 가지치기와 함께 분갈이까지 딱 마치고 햇빛을 보여주시면 내년 봄에 튼튼해진 포기마다 눈누난나 치자꽃이 풍성하게 터질 겁니다. 18에서 20cm 화분은 없고 15cm 화분에 심어서 겨울에 노지에 놔둬도 내년에 꽃 피는데 상관없어? 15cm 화분에 심어서 겨울에 노지에 그냥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년에 꽃은커녕 나무 자체가 얼어 죽을 동사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치자나무는 원래 추위에 약한 편이고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인데 특히 화분 상태로 노지에 두는 것은 땅에 직접 심은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화분으로 겨울을 나려면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화분채 노지에 두면 안 되는 이유. 뿌리의 냉해, 동사. 땅속은 아무리 추워도 지열이 있어 뿌리가 보호되지만 15cm 화분은 천지사방에서 찬 바람이 그대로 들이쳐 화분 속 흙 전체가 돌덩이같이 땡땡하게 얼어붙습니다. 뿌리가 얼어버리면 물을 흡수하지 못해 나무가 말라 죽거나 얼어 죽습니다. 꽃눈의 폐사. 가을 동안 힘들게 만들어 놓은 꽃눈이 얼어버려서 내년 봄에 피지도 못하고 검게 변해 떨어져 버립니다. 2. 내년에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좋은 겨울나기 방법. 치자나무는 수국놈들과 같이 내년에 꽃을 잘 피우려면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는 서늘한 겨울 환경저온 처리가 필요합니다. 최적의 장소, 겨울철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뒷베란다. 약 1도에서 7도가 유지되는 곳. 뒷베란다가 최적인 이유. 따뜻한 거실 안에 두면 나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꽃눈이 퇴화합니다. 그렇다고 밖에 두면 얼어 죽습니다. 영상 5도 안팎의 서늘한 베란다에서 겨울을 나야 꽃눈이 잠을 자고 깨어나 내년에 꽃을 폭발적으로 피웁니다. 3. 만약 무조건 야외나 노지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만약 실내나 베란다로 들릴 공간이 없어 노지에 두셔야 한다면 최소한의 동해 방지 작업을 꼭 해주셔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1. 화분 땅에 묻기. 화분 전체를 땅을 파고 묻은 뒤 위를 볏짚이나 왕겨, 흙, 낙엽으로 두껍게 덮어 뿌리가 얼지 않게 해줍니다. 2. 보온재 감싸기. 화분 둘레를 뽁뽁이나 보온 덮개로 여러 겹 단단히 싸매 찬 바람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요약해드리면 15cm 화분은 겨울철 냉해에 매우 취약하므로 노지에 그냥 방치하시면 몸은 편하겠지만 내년 꽃을 보기 어렵습니다. 하하, 어려운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11월 말쯤에는 서늘한 베란다로 옮겨주시는 것이 내년 치자꽃을 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아셨지요? 뭐라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노지 화단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꽃만 잘 피는데. 아파트 화단에 심겨있는 치자나무와 화분에 심은 치자나무는 땅의 힘 때문에 겨울을 견디는 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단 치자나무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꽃을 잘 피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땅속은 얼지 않는 지열이 있습니다. 화단처럼 땅에 직접 뿌리를 내린 나무는 겨울철 아무리 찬 바람이 불어도 땅속 깊은 곳은 지열 덕분에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됩니다. 뿌리가 얼지 않고 땅속 수분을 계속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추위를 버티고 내년 봄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반면 15cm 화분은 흙의 양이 적고 공기 중에 붕 떠 있는 상태라 영하로 떨어지는 순간 화분 전체가 사방에서 얼어붙어 뿌리가 얼음 속에 갇히게 됩니다. 지난번 말라 죽은 500개도 말라 죽은 것보다 얼어 죽었을 겁니다. 뿌리가 얼면 물을 못 올려 말라 죽게 됩니다. 2. 땅속으로 넓게 뻗은 뿌리의 세력. 땅에 심은 나무는 뿌리를 깊고 넓게 내릴 수 있어 스스로 추위를 이길 만큼 체력이 단단해집니다. 반면 15cm 화분 안의 뿌리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영양과 수분을 저장하는 힘이 땅나무보다 훨씬 약합니다. 정리하자면, 만약 화분에서 흙을 털어내고 아파트 화단 이노지 땅에 직접 심으시는 것이라면 아무 조치 없이 겨울을 놔도 내년에 꽃이 잘 핍니다. 하지만 15cm 화분에 담긴 상태로 화단 위에 놓아두시는 것이라면 화분 흙이 통째로 얼어버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베란다로 들여놓으시거나 화분째 땅 속에 파묻어 주셔야 내년에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중 비닐하우스에 넣어놓으면 될까? 네, 이중 비닐하우스 안에 두시는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노지에 화분째 그냥 방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안전해집니다. 치자나무는 내년에 꽃을 폭발적으로 피우려면 겨울 동안 영상 0도에서 7도 사이의 서늘한 곳에서 저온 휴면을 해야 합니다. 이중 비닐하우스는 이 조건을 맞추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화분에 심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서도 딱 두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내년에 꽃을 무사히 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겨울 극심한 한파, 영하 5도 이하대의 바닥 냉기 차단. 이중 비닐하우스라 해도 한겨울 밤이나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강추위에는 하우스 내부 기온도 영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띄우거나 보온재 깔기, 화분을 차다운 맨 땅에 바로 놓지 마시고 스티로폼 박스판 위에 올리시거나 볏짚, 왕겨, 뽁뽁이 등을 화분 밑과 주변에 싸매주세요. 뿌리가 직접적인 냉기를 받지 않아 훨씬 안전합니다. 2. 겨울철 물주기와 환기 관리. 하우스 안은 생각보다 건조해지거나 낮에 햇빛을 받으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은 한 달에 한두 번만 주세요. 겨울엔 나무가 잠을 자므로 물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흙이 바짝 말랐을 때 날씨가 따뜻한 오전이나 한낮,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아주 가볍게 겉흙만 적셔주세요. 밤에 물을 주면 밤 사이에 흙이 아주 땡땡 얼어버립니다. 낮 동안 너무 뜨겁지 않게 한겨울이라도 낮에 햇빛이 강하면 이중하우스 안은 20도에서 25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푹푹 찔 수 있습니다. 겨울에 너무 따뜻하면 꽃눈이 자다 깨어 짜증내고 퇴화하므로 낮에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가끔 환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15cm 화분이라도 이중 비닐하우스 안 스티로폼 받침 조합이면 겨울철 냉해 걱정 없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가을 동안 하우스 밖이나 햇빛 좋은 곳에서 햇빛을 듬뿍 보여주시다가 첫서리가 내리기 전 11월 중하순에 이중 하우스 안으로 이동시켜 주시면 내년 봄에 튼튼한 꽃봉오리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11월에 비닐하우스에 넣으면 너무 더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11월 중하순의 이중 비닐하우스는 치자나무에게 딱 좋은 가을 초겨울 환경이 됩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낮에 너무 뜨거워져서 나무가 착각하고 다시 자라나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요. 11월 하우스 관리는 아래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11월 하우스 내부 온도는 치자나무에게 적당합니다. 밤 온도 11월 하순이 되면 야외는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 서리가 내립니다. 이때 화분이 밖에 있으면 뿌리가 서서히 얼기 시작하는데 이중하우스 안으로 들여놓으면 밤 기온을 영상 25도 정도로 안전하게 유지해 줍니다. 11월 햇빛이 직가직게 아무리 좋아도 한여름처럼 푹푹 찌지는 않습니다. 하우스 내부 낮 기온이 보통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유지되는데 이는 치자나무가 단풍이 들고 겨울잠을 준비하기에 딱 좋은 서늘한 기온입니다. 2. 그래도 더울까봐 걱정되실 때 팁. 만약 낮에 햇빛이 너무 강해서 하우스 안이 후끈거린다면 딱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낮에 천창이나 측창 살짝 열어두어 환기, 낮 동안 바람이 통하게 살짝 열어두어 내부 온도가 20도 이상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게 열을 빼주시고 해지기 직전 오후 4, 5시에 닫아주시면 됩니다. 하우스 내부에서 가장 그늘진 곳이나 바닥 쪽에 두기, 하우스 안에서도 햇빛이 하루 종일 직사로 내리쬐는 상단 중앙보다는 바닥 쪽이나 약간 그늘이 지는 자리가 온도가 훨씬 안정적이고 서늘합니다.
3. 언제 넣는 게 가장 좋을까요? 노지에서 첫서리를 한두 번 살짝 맞고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밖에서 쌀쌀한 가을 바람과 서리를 살짝 맞으면 치자나무가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하고 스스로 단돌이 휴면 준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밤 기온이 본격적으로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11월 중순하순경에 이중하우스로 옮겨주시면 온도가 너무 높아서 생기는 문제 없이 아주 안전하게 겨울을 넘길 수 있습니다. 결론 11월 중하순에 하우스에 넣으시는 것은 전혀 너무 덥지 않으며 낮에 환기만 가볍게 신경 써주시면 꽃눈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내년에 건강하게 피어납니다. 1중하우스는 반그늘 하우스고 2중하우스는 크지 않은 작은 터널형 하우스인데 거기는 습기가 많아. 그래도 괜찮아? 첫 번째 하우스가 방그늘 차광 하우스이고 두 번째가 작은 터널형 비닐하우스이고 습기가 많다면 두 하우스의 특성을 살려 시기별로 나누어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터널형 하우스의 높은 습도는 때에 따라 치자나무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래처럼 나누어 관리해 주시면 아주 딱 맞습니다. 1. 가을 10월 방그늘 하우스 활용. 가지치기 직후인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첫 번째 방그늘 하우스나 그 주변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좋습니다. 지금은 햇빛을 많이 받고 바람이 잘 통하며 적당히 건조해야 치자나무 가지가 짱짱해지고 꽃눈이 단단하게 형성됩니다. 2. 11월 한겨울 작은 터널형 하우스 활용. 습기 많은 곳.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11월 중순부터는 두 번째 작은 터널형 하우스로 옮겨 겨울을 나시면 됩니다. 높은 습도의 장점, 겨울철 극복. 겨울철 화분 재배의 가장 큰 적은 찬바람에 흙과 잎이 바짝 말라 죽는 건조 피해와 겨울 동해입니다. 터널 하우스 안의 높은 습도는 화분 흙이 바짝 마르는 것을 막아주고 뿌리와 꽃눈의 수분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해줍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 곰팡이 병해 방지. 터널형 하우스는 공간이 작아 공기가 갇히고 습도가 높으면 잿빛 곰팡이병이나 가지 부패가 올 수 있습니다. 한겨울이라도 낮에 햇빛이 비쳐 하우스 안이 따뜻해지는 날에는 터널 비닐 끝자락을 살짝 들어 올려 10분에서 20분 정도 갇힌 공기를 한 번씩 환기시켜 주세요. 물주기 극소와 습도가 높기 때문에 한겨울에는 물을 거의 안 주셔도 됩니다. 흙 상태를 보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겉흙이 싹 말랐을 때 아주 살짝만 주시면 됩니다. 한 줄 요약. 가을에는 방그늘 하우스 쪽에서 햇빛과 바람을 쐬어 꽃눈을 만들고 11월 한파가 오면 습도 유지가 잘 되는 작은 터널 하우스로 넣어 겨울을 나되 낮에 가끔 환기만 살짝 해준다.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15cm 작은 화분에 담긴 3년차 치자나무라도 겨울 동안 동해나 건조 피해 없이 안전하게 넘어가서 내년 봄에 꽃을 듬뿍듬뿍 터뜨릴 겁니다. 그럼 치자 얘네들도 수국놈들과 아주 비슷한 애들이네. 그런 놈들 끼리끼리 만났네. 맞습니다. 눈치채신 대로 치자나무 관리법을 들여다보면 수국놈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실제로 식물 분류는 다르지만 꽃을 피우는 습성과 겨울을 나는 생리 구조가 수국놈들과 거의 판박이입니다. 치자나무와 수국이 쌍둥이처럼 닮은 점. 1. 전년지, 묵은 가지 개화 습성. 수국도 여름 끝나기 전 7말 8초에 가지치기를 끝내야 가을 동안 꽃눈을 만들고 내년에 꽃을 피우듯이 치자나무도 당년가지가 아닌 묵은 가지에 가을 꽃눈에서 꽃이 핍니다. 2. 겨울 저온 처리 필수, 보온과 저온의 밀당.
수국이나 치자나무나 겨울에 너무 따뜻한 거실에 두면 꽃눈이 퇴화해서 내년에 잎만 무성해집니다. 축하합니다. 깻잎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0에서 5도 사이의 서늘한 곳에서 겨울잠을 자야 봄의 꽃이 제대로 터지는 점도 그놈들을 닮았습니다. 3. 겨울철 화분 관리의 허점, 건조 및 동해. 수국 화분도 겨울 노지에 방치하면 화분 흙이 얼면서 뿌리가 말라 죽는데 치자나무도 똑같이 화분째 밖에 두면 마디와 뿌리가 다 상합니다. 평소 수국 키우시면서 쌓으신 여름철 가지치기 타이밍과 겨울철 서늘하게 저온 휴면시키는 노하우를 치자나무에도 그대로 적용하시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산골 소년님, 올해 가을 햇빛 잘 보여주셔서 내년에 수국이랑 치자꽃 둘 다 풍성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지루하지 않으셨습니까? 치자나무 500개를 죽이면서도 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는데 이번에 AI와 대화를 나누며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국놈들과 비슷한 놈들을 또 키우게 되어 약이 2배로 오를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래도 또 새로운 희망을 품고 으쌰으쌰 해봐야겠죠.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떠든 사람, 산골 소년, 같이 떠든 사람 AI.